자, 이제 이번 시간은 함수의 극한 들어갈 것이고요. 함수의 극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이 이제 만나는, 같이 되어지는 그때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함수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좌극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자, x의 값이요, a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좌극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극한이라는 것은 x의 값이 a에서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것이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을 때, 얘는 이 함수의 극한 자체가 수렴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 두 개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매우 기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이 함수의 값이 이렇게 나가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함수라고 쳐요. 다항함수. 이렇게 a일 때 이 값이 이제 b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좌극한도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만나는 y값, 그다음에 똑같이 가까워질 때 만나는 y값이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같은 b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b에 수렴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연속함수가 아닌, 다항함수가 아닌 이렇게 이쪽에 불연속인 구간이 생겨요. 이 점에서 불연속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극한값은 똑같이 b에 수렴하기 때문에 b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출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fx는 항상 두 가지 값을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위, 아래 같이 가져요. 일반적으로 이거 하나 해볼까 한번? x제곱 플러스 a제곱 x 마이너스 a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고. 얘가 4x 플러스 3이야. 일반적으로 여기는 어떠한 값에서 두 개가 딱 나와집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만. 그쵸? 왜냐면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 전부 다 다항함수하고, 다항함수는 연속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만 비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좌극한 어떻게 풉니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에서 갈 때 f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서 fx랑 두 개가 같니? 이걸 찾아보는 거죠. 1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잖아.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값이 어디로 갑니까? 똑같이 1 대입하는 거야. 7로 가까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을 때 a를 구하는 거구나. 같을 때 a를 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것 아시겠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개를 갖게 되는 두 개. 3,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따라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항상 출제는 함수가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어떠한 구간보다 큰 구간, 작은 구간 해가지고 불연속인 점이, 그러니까 불연속인 것 같은 점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는 조사를 하면 되는 거야. 항상 이 점에서만. 자,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고, 함수의 극한 파트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특히 세 가지 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음꼴이에요. 음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 잘 완벽하게 정리하고,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하고 동일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뭐 x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치면 분모들을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 한다? 무한대꼴에 무한대꼴은 최고차만 비교한다. 정답은 마사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매우 기본적인 거죠. 조심할 것이 이제 이런 거지. 어떤 게 있냐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적에가 나온단 말이야. 출제가 됐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얘는 완벽한 무한대꼴에 무한대꼴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니까 이 부분만 잘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치환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어디로 가죠? 저 t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이렇게 바뀐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얘는 뭐가 되니? 얘가 마이너스 t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t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6t 제곱 해가지고 바뀌지 않지, 이 부분은. 그래서 최고차항이 얘는 이 부분 없애고 나면 루트 6t가 남는 거 아시겠죠? 얘는 마이너스 t. 그러니까 분모 분자분해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함수가 나오는 걸.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은꼴입니다. 은꼴. 은꼴은 크게 두 가지로 푼다. 자, 은꼴. 은꼴은요,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은꼴은 분자가 또는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면은요,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가까워지면 둘 다 0으로 가까워져야지만 수렴합니다. 즉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가까워져야지만 수렴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정계수 할 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은꼴은 무조건 풀이는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인수분해한 이후에 얘는 약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0 되는 부분은 없애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로 푸는 거야. 인수분해 후 약분시켜서 문제를 풉니다. 자, 요거는 이론 부분,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풀이고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이런 거 해볼게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치면 얘는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상태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은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와 약분시킨다.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돼 있죠. 당연히 x-1을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 없애야지 0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했더니 약분되네.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지. 따라서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나중에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합니다. 분자, 분모 동시에 0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얘는 인수분해 후 약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할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수열의 하나하고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관계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문제 하나씩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문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아시겠죠? 은꼴이에요. 은꼴.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얘는 은꼴. 은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야. 자, 기억나시죠? 두 가지로 항상, 두 가지, 무조건 두 가지. 어떻게 한다? 지금 현재 모가 0으로 가니까 요 1 대입할 때 당연히 분자도 0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식 하나 만들어. 그러면 A, B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겠지. 두 번째 뭘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 자, 요 두 가지로 항상 문제 푸는 거지. 자,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는 1 집어넣으니까 0대에서 1 집어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 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B라는 식이 A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식 하나 구했죠. 두 번째는 분자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분자 인수분해 시키려고 그러는데 분자가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여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플러스 a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시겠죠? 인수분해 합시다. 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개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묶고 이렇게 해야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식 전체를 쓸게요. x가 1로 갈 적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1 돼버리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여기 0 만드는 값이 약분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한다. 마지막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분모가 2가 되고 1 집어넣으면은 2-a가 되면서 이 값이 문제에서 2라고 나왔지. 그럼 2-a가 4가 돼서 a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 또한 바로 구해진 쪽에서 -2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아시겠죠? 미정계수의 결정은요 항상 이렇게 풉니다. 분자가 뭐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이어야 된다는 첫 번째 식 하나, 두 번째 인수분해와 약분, 인수분해 시키려고 묶어주면 됩니다. 반드시 x-1로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요. 0 되는 값 묶어준 다음에 약분시켜주게 되면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미정계수의 결정, 또 위에서 했던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다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기출문제 1번부터 풀게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문자가 밑이 문자인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일단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문자가 나오는 경우, 즉 밑이 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케이스 분류합니다. 경우를 나눕니다. 그쵸? 원래 원칙은 크게 4가지 나누는 거죠. 절대값 x가 절대값 밑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 밑이 1인 경우, 절대값 밑이 -1인 경우 나누는데요. 얘는 일단 F9, F9분의 1 했으니까 크게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2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F9라는 것은 x가 1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F9분의 1이라는 것은 x가 -1과 x가 1 사이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물론 대입하고 풀 수가 있는데요. 대입해서 먼저 푸는 거지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개, 2개 또는 x는 1일 때, x는 1보다 클 때 말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먼저 푸는 건데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요, 9를 집어넣으면은 1보다 큰 경우 집어넣으면 무한대꼴 무한대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x의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x의 n제곱 곱하기 x가 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x만 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fx가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어렵지 않지. 두 번째, 얘는 뭐가 됩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경우는요, 전부 다 0으로 가잖아. 0으로 갈 거다니까. 이해되시죠?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은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죠? 따라서 0, 0이니까 1분의 -1에서 -1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바로 가자. F9니까 F9는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9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서 -1 되는 거니까 2개를 더하면 8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밑이 문자인 경우는 무조건 케이스 분류한다는 사실 아시면 되겠죠.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있고요. 두 직선 x는 1, x는 t가 있어요.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교점이 나왔네, 교점. 교점을 각각 a, b라 하고, 그 다음에 점 b에서 직선 x 1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요걸 구하는 거네요. 1 플러스. 자, 일단 그림을 그립시다. 그죠? 얘는 그래프 그린 이후에,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수선의 발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해석해보자. x분의 a 그래프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쵸? 분수함수에서 a가 밑이 분자가 0보다 큰 경우는 1, 3, 4분면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x는 1. x는 1이라는 것은 이쯤에 있다고 칠까요? 여기 x는 1이라고 칠게요. t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칠게요. 요렇게. 얘가 t라고 치자. 만나는 교점 a, b라고 한대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구나. 그럴 때 점 b에서 직선 x는 1에 내린 수선의 발은 h를 하자. 요렇게 내렸어요. 요렇게. 수선의 발이니까. 그치? x는 1에다가 요것을 h라고 하자. 요렇게 점 3개가 나왔네.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두 번째 할 일은 좌표를 찍어야 돼요. 좌표를 찍어야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을 알 수가 있지. a는 어떻게 돼? a는 1, 일단 여기 1이잖아요. 그쵸? 1,1분의 a니까 a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됐죠? b는 x가 t잖아요. t. 그럼 t,
t, 얼마가 되겠니? t, 여기 t 집어넣으면 t분의 a가 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h를 알아야 돼. h는 얼마가 되냐면 일단 요 값이 t분의 a죠. 그래서 1, t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t분의 a니까 여기도 t분의 a일 것 아니야. 그때 x가 1이잖아요. 이렇게 했어. 이제 뭐라니? 세 번째 할 일은 그대로씩 세우자.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적에 BH는 뭘 말하니? BH는 요거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x끼리 뺀 거. t-1 되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AH는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는 y의 길이니까 a-t분의 a 되는 것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1 플러스 집어넣으면은 응꼴이네. 응꼴이란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응꼴. 어떻게 하죠, 응꼴은? 그렇죠. 인수분해를 약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할까요? A로 묶여주죠. A로 묶여주고 1-t분의 1, 즉 t분의 t-1 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따라서 t-1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약분이 이렇게 되지? 남는 건 t분의 a가 남네요. 그쵸? 따라서 t분의 a는 어디로 갑니까? t가 1로 가니까 a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마지막 쫄지 마세요. 그냥 응꼴은 무조건 인수분해 약분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하고 그래프 그린 이후에 점 찍었어. 두 번째 좌표 찍었어요. 두 번째 뭐 한다? 두 번째는 응꼴 계산. 응꼴은 무조건 인수분해 후 약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분이 안 되면 틀린 거예요. 그치? 약분이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틀린 거라고. 약분이 안 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0, 0인데 계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약분시켜주기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t-1로 묶어준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림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다 다시 옮길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fx의 그래프는요, 일단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지 않아. 여기서는 지나고 여기서는 멈춰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프가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을 찍었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이고요. 일단 하나씩 따라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fx가 0으로 갈 적이요. 0 플러스로 가는 거네. 그쵸? fx가 0 플러스일 때 어디로 가지? 요렇게 가니까 얘는 이 점에서 1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서 0 플러스로 들어와서 얘는 이 부분은 1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야. 1보다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f1 마이너스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1, 2, 3이야. 1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가는 거죠? 1 왼쪽에서 가는 거니까 요렇게 오죠. 요렇게. 따라서 얘는 이 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 전체가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합성함수는 무조건 따라만 잘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쫄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틀렸는데요. 아유, 여기서 이게 없어야 되네. 1 플러스로 갈 적에 fx는 어디로 갑니까? 1 플러스로 갈 적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얘는 fx는 자체가 그냥 2인 거야. 그쵸? 2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인 거죠. 2. 얘가 2잖아. 2인 거야. 그쵸? 그럼 f2가 어디로 갑니까? f2는 여기 있잖아. f2는 어디 있어? 1이잖아. 1. 얘가 1로 가네. 그치? 정확하게 해석되죠. 그쵸? 그러면 두 개 더하는 게 답이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은 그대로 x가 갈 적에 얘는 정확하게 이 y가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요. 원래 원칙적으로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3개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가 y로 가고 z로 가는 걸 말하는데, 자, 요것이 쉽게 말을 해가지고 x에 대한 정의역이잖아요. 현재 0 플러스로 들어간 거예요. 0 플러스로. 0 플러스로 들어가면 fx는 어디로 갑니까? fx 여기서 이런 거죠. 여기 전체로 가는 것이 fx야.
얘는 어디로 가는 거니? 라고 말을 하면 얘는요 1-로 가요. 그러면 1-일 때 이 전부 다 F잖아요. F는 어디로 가니? 라고 말하면 F는 얘는 1로 가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요것이 원래 해석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느냐? Y가 나가는 거예요. Y가. 그때 이게 정역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얘가 치역이지만 이 전체 큰 함수에서는 얘가 정역이 되는 거죠. 정역이 1-로 갑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역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자, 4번 2014년 3월 15일 경찰 문제고요. 이 문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하도록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A를 구하는 거네. N을 구하는 거네. 자, 딱 보면 알겠지만 무슨 꼴입니까? 은꼴이죠, 은꼴. 자, 은꼴에 대한 풀이야, 은꼴. 제로분의 제로꼴은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면 분자도 당연히 0에 가까워져야 된다. 두 번째, 얘는 인수분해 후 약분이죠. 그쵸? 인수분해 후 약분. 자, 그런데 얘는 1번 하나 가지고 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푼다.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뭘 대입할 때? 4 대입할 때. 즉 3 루트 4 플러스 n은 0이어야 된다. 그럼 정답은 n은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2잖아요. 그쵸? 6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자, 극한값 존재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은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얘는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거지. 정리합니다. 2014년 3월 15일 경찰 문제인데 여기는 가우스랑 섞여있기 때문에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가우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왔죠. 자, 가우스 정의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얘는 정확하게 해석합시다. 이 문제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y는 fx가 x는 1 최대값이 4일 때 그래프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잘 모르지만 x가 1, y가 4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쵸?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꼭 지점이 1, 4라는 것을 확인했고, 중요한 것은 x가 1로 갈 적에 가우스 fx를 물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1로 갈 적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 1일 때 말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일 때, 그 다음에 fx, 이게 가우스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가 똑같아야지 그 값 존재하는 거잖아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 라고 말하면 얘는요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가 4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요렇게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야.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는 4보다 작습니다. 작아야 되죠. 그쵸? 작은 값부터 가까워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4일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극한 값은 4예요. 극한 값은 4인데 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가까워질 때 y값은 4가 되지만은 가우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4라는 것은 결국은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fx는 4는 맞아. 4는 맞는데요. 가우스가 붙어버리면 얘는 예를 들어가지고 3.9999가 되는 거죠. 3.9999. 당연히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우스가 붙어있는 경우랑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3.999999 때문에 결국은 3.99보다 작은 정수이기 때문에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우스의 정의. 잘 맞는 문제죠. 자, 문제 볼게요. 6번 2014년 4월 19일 국가적 문제고요. 한 번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보이죠. 그래서 쭉 식이 나왔어요. 이럴 때 BQ 위 한 점을 얘를 P라고 한다. 자, BQ 위 한 점 얘를 P라고 한대요. P. 그럴 때 직선 AP와 X축과의 교점을 R이라고 할 때 얘가 R이래요. 즉 얘는 뭘 말하니? X축과의 교점을 말하니까 X축과의 교점은 X절편을 말하겠죠. 어떤 것의 X절편? 이 직선의 X절편을 말하겠지.
그래서 직선의 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처음에 할 일은. 자, 그럴 때 점 P가 성분 BQ를 따라 성분 BQ를 따라 2,0이 하나씩 가까워진다. 아, 이게 계속 가까워지는 걸 말한대요. 그럴 때 결국은 좌표 구하기입니다. 자, 프로세스. 얘는요, 첫 번째 할 일은 직선의 식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지 얘에 대한 X절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좌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고 도형을 가지고 해석하는 극한의 문제는요, 좌표를 찍어가지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랑 비슷한 것이 위에 나왔었잖아요. 좀 전에 했던 2번 문제 같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좌표 찍는 겁니다. 직사방식은 쉬워요. 일단 기울기는 몰라. 그래서 y는 ax라고 적고 기울기 모르니까. 하지만 y절편을 알잖아. 1라고 적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절편을 찍자고. 절편 어떻게 하니? 첫 번째 x절편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y 0 집어넣어. y 0 집어넣으면 a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2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하, 아래 좌표가 바로 구해진다. 아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2, 0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PQ, QR이기 때문에 P좌표도 구해야 돼. P좌표. Q좌표는 일단 Q좌표는 쉽죠. 이거는 2, 0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P좌표 구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다. P좌표. 자, 좌표 중에서 요거 쉽잖아요. R좌표, Q좌표는 쉬워. P좌표가 어려워. 어렵다기보다는요. 하지만 P좌표는 어디 직선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뭘 대입합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x 2를 집어넣어. 2. 그러면 x가 2일 때 y는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2 되는 거 보이니? 다 찍었죠?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식 세워. 문제 풀면 된다고. 세 번째, 리미트 p가 q로 가까워질 적에 p가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pq분의 그 다음에 QR 구하면 되는데 PQ의 식과 QR의 식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PQ의 식을 한번 구할까? 파란색으로 PQ는 얼마가 되니? PQ는 이 길이잖아. 두 점 사이 거리. 얘가 2,2a 플러스 2. 얘와의 거리죠. 아, 죄송. P와 Q, 요 길이네, 이 길 말하네. 그치? PQ는 y 거리니까 2a 플러스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QR은 뭘 말하는 거니? 이 길이 말하는 거죠. 이 길이는 뭐야? X길이 빼는 거니까. 아이고. 그쵸. 얘 세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A가 더 크니까 여기서 1을 뺀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여기 대입하는 거야. 대입합시다. 자, 그러면, PQ는 2A 플러스 2, 2로 묶읍시다. 당연히 은꼴이겠죠? 그 다음에, QR 마이너스 A분의 2 마이너스 2는 통분시켜. 마이너스 묶어주고 통분시키면 어떻게 되니? 통분시키면은 A분의 마이너스 1을 묶읍시다. 암산할게요. 이렇게 1을 묶어주게 되면 A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A분의 1 되네요.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아니야. 보이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약분되는 거지. 맞죠?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남은 것은 뭐니? 2a분의 리미트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았네요. 그럼 P가 Q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2a 플러스 2가 0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A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네. 그쵸? A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집어넣으면 정답은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이죠. 자, 식 세운 다음에 좌표 찍어가지고 문제에서 묻는 물음을 정확하게 답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텐데 생각보다는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원칙만 가지고 풀면 됩니다. 아, 좌표를 찍어가지고 해석하자. 그럼 P가 Q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미지수가 필요한 거니까 얘는 요 2a 플러스 2가 0에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바뀐다라는 거죠. 순서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014년 6월 21일 지방제 문제고요. fx에 대하여 이렇게 식이 주어졌네요. x가 9로 갈 적에 x-9분의 fx는 2일 때. 자, 요거 솔직히 0지분의 f9는 0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음이야, 물음. 문제를 딱 봤더니 보이죠? 은꼴이에요, 은꼴. 그쵸? 은꼴. 9집어넣으면 루트 9 마이너스 3, 0 될 것 아니니, 그치? 은꼴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수분해 후 약분이잖아요. 현재 이 상태 약분 안 되니까 인수분해 시킨단 말이야. 인수분해 시키기 위해서 루트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리미트 x가 9로 갈 적에 분모는 x-9분의 그 다음에 fx 그대로 두고 루트 x 플러스 3을 여기다 보내야 되겠지. 왜? 우리가 이걸 아니까. 통째로 이용하자고요. 그러니까 F9 가지고 문제 풀지 말고 이 상태에서 통째로 얘가 2라고 나왔잖아. 그냥 그대로 풀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또 리미트 x가 9로 갈 적에 리미트는 분리가 되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루트 9 플러스 3 6 되겠죠. 3 플러스 3이니까. 따라서 2 곱하기 6은 11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네. 그쵸? 그러니까 통째로 집어넣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정리합니다. 2014년 6월 28일 서울시 문제고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적에 보이잖아. 얘는 무조건 뭐 합니까? 그렇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치환시켜서 문제 푸는 거지. 그럼 따라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갑니까? t는 무한대로 갈 거다 아니야. 그쵸? 이게 바뀐단 말이죠. 자, 그대로 풀면 됩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이 상태로 풀지 않아요. 반드시 바꿉니다. 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면 루트 x제곱은 t제곱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4 저거는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겠죠? 보이시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얘는 유리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 문제 푸는 거야. 얘가 만약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 유리화시키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지. 그럼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겁니다. 따라서 요 최고차항이 뭐가 되니까 t가 되는 거야. t분의 마이너스 4t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 거니? 마이너스 4로 가는 거야. 자, 유리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꼴인지 보란 말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항만 보면 되잖아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다 지워버리고 나서 문제 풀면 되겠지? 정리합니다. 2014년 11월 15일 해양경찰 문제고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두 개 조건 나오잖아. 하나는 무한대로 갈 조건이고 하나는 a로 갈 조건이죠. 그쵸? 항상 뭐부터 한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무한대 갈부터 한다. 1번을 통해 가지고 차수를 결정하고 2번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은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 거지. 첫 번째는 1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 비교한다. 두 번째는 은꼴. 은꼴은 인수분해 약분시킨다. 그래서 두 가지로 문제 푸는 거 정확히 알고 푸는 거고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고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 비교하면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2x제곱으로 시작되겠죠? 그래서 fx는 2x제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뒤에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것은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 얘를 가지고 통째로 여기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까? 바로 시작합시다. 인수분해. 무슨 말이냐면요. 2로 갈 적에 얘가 2, 1, 마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얘는 x-2로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만들게요. 얘가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얘는 볼 것도 없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다가 이게 지금 은꼴이기 때문에 은꼴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집어넣어봐. 그럼 식이 뭐가 나오니? 2, 4, 2,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을 알겠죠. 분모가 x가 2 대입하면 0으로 가듯이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얘는 2x제곱이 되고
플러스 ax 마이너스 1로 묶여지면서 a 플러스 4 되는 거 보이니?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얘는 x랑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2가 있고 나머지 뭐가 남습니까? a 플러스 4가 남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ax, 4x 사라지니까 당연히 미안합니다. 당연히 얘는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따라서 x 마이너스 2로 묶이고 이것이 2x 플러스 a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돼야 돼. 약분되지? 이제 뭐랍니까? 2 집어넣으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4 플러스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2, 4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4 이 값이 3이래요. a가 바로 나오죠. 그럼 a는 8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되나? 근데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5이 10 빼기 8이니까 2가 되는 거 알겠어요? 자, 따라서 f3이라는 것은 fx는 2x제곱 마이너스 5x b가 2 플러스 2 됐으니까 35는 답이 나오겠죠? f3은 3, 3은 9, 2, 18 3, 5, 15 3 플러스 2니까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정답은 답이 4번인데요. 빠졌네. 5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먼저 계산해가지고 fx의 꼴을 찾은 다음에 무조건 응꼴은 인수분해하고 약분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응꼴은 항상 보자마자 분모 0으로 가까워지면 분자 또한 0으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인수분해 후 약분 식 둘. 응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정리할게요. 2015년도 경찰 문제인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리미트 x1로 갈 적에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질 때, 자, 극한값을 가질 때 키워드 보이시고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위에 보기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라고 보니까 프로세스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일단 분자가 0으로 가네. 그쵸? 당연히 응꼴이야. 응꼴 마찬가지야. 분모든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할 적에 당연히 분모도 0이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미정계수 a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 집어넣으세요. 그럼 1 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문제 풀이야.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됩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응꼴이니까. 왜? 수렴하기 위해서는 응꼴을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거죠. a 1 구해 대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1 대입합시다. 이건 뭐야 이거. 1 집어넣으면 응꼴, 이것도 응꼴이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약분. 인수분해 약분. 기억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2로 가네요. 2. 그치? 2가 존재하네. 자, 니은 볼까, 니은? 니은 볼게요, 니은. 여기다 할게, 니은. 기억은 쉬웠으니까, 니은은 우리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x-1이고 얘는 x제곱 1세제곱이잖아. 그럼 결국은 x-1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라는 공식이 있죠. 이거 같이 푸는 거야. 그럼 약분한 다음에 풀면 얘는 그냥 3분의 1로 답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디귿. 자, 기억도 수렴하네, 디귿도 수렴하네. 디귿 볼까요, 디귿? 자, 1 집어넣으면 1 인수분해가 다 되는데 조심할 게 있죠. 과연 이게 약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1이네? 이렇게 약분되네? 그죠? 약분될 때는 항상 이게 0 되는 값이 약분돼야 되는 거야. 여기 집어넣으면은 분모 0으로 가니까 얘는 불능이지. 불능이야, 불능. 분모가 0일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답은 3번.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 A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네, 그냥. 그래서 응꼴에 대한 문제의 결정판이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2015년 5월달 경찰 문제인데 2 집어넣으세요. 0으로 가죠. 2 집어넣으세요. 4 빼기
루트 4, 2 빼기 0으로 가죠. 은꼴이네. 은꼴 무조건 인수분해 후 약분이지. 인수분해 시키려고 보니까 루트가 보이네요. 그러면 유리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얘는 유리화시키는 거다. 은꼴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시키기 위해서 유리화시키는 것을 택합니다. 여기다가 통째로 할게, 통째로. 어떻게? 여기다가 똑같이 곱하는 거죠.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건데, 가로쳐야 되겠지. 자, 얘는 건들지마. 전개시키는 바보짓이야. 어차피 얘가 약분되게 돼 있어. 얘는 a제곱 x 플러스 2 마이너스 b제곱 하니까 4. x 마이너스니까 두 개 약분돼 버리죠. 얘만 남는 거야. 자,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가 돼, 분모는? 2 집어넣으면 루트 4, 2 플러스 2니까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지금 1만이 남아있는 거죠. 정답은 4분의 1 되는 거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주려고 낸 문제들이에요. 자, 2015년 6월달에 나와있는 지방직 문제고요.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딱 보니까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잖아. 아, 은꼴이네. 은꼴은 무조건 인수분해 후 약분이죠. 근데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게 보이니?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딱 되고,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약분되는 게 보여지죠?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남는 것은 fx분의,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줘야 되고 6x 플러스 1이 남는 거야. 요것이 1로 간답니다. 그럼 1 집어넣어. 그럼 분모는 f1 되겠죠? 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자극함수랑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6은 12는 1. f1 구하는 겁니까? 12가 되는 그런 문제네, 그쵸? 자, 보시다시피 문제의 거의 대부분의 주류의 문제들은 은꼴이에요, 은꼴. 은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항함수, 앞에서 했던 수열의 극한과 다르게 함수의 극한에서는 은꼴 새롭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 물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있지만 출제가 거의 잘 안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은꼴입니다. 은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은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수분해 후 약분한다라는 거죠. 그쵸? 인수분해 약분시킨다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그 다음 우리가 배우게 될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미분 계수랑 연결돼요. 은꼴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요거 플러스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나오는 미분 계수까지, 그러니까 통째로 쭉 하나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